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호뉴스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내 처리가 가시화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아침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 순방 계획을 접고 적극 중재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중재안에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검찰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민주당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고 한나절 만에 수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세 차례나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수위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헌법 파괴적인 중재 과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국회에서 여야가 손을 맞잡은 순간 검찰 조직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곧바로 사직서를 냈고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직을 던지는 유례없는 줄사퇴가 벌어졌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1시간 만에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이틀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던 김 총장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자세를 낮추며 국회의 화답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수사권 폐지 대신 특별법으로 검찰의 공정성을 보강하자는 제안이 중재안에서 빠지자 결국은 직을 내려놨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의를 철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총장의 뒤를 이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고검장 6명도 모두 사퇴를 선언했고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차장과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최고수장인 총장과 고검장들이 동시에 직을 던진 것,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검은 중재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행 시기만 늦췄을 뿐 민주당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했는데 권력형 수사와 선거 수사를 모두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검사들은 야합, 역사적 퇴행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검찰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대통령실 참모 인선 등 새 정부 구상에 집중합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내일 있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참모 인선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2박 3일간의 지역순회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뒤 참모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다음 달 초 직접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가다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홍준표 의원, 강원지사 후보의 김진태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불이익을 적용받고도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유영하 변호사를 제쳤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김진태 전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공천 배제됐던 김 전 의원은 과거 5.18 관련 발언 등을 공식 사과한 뒤 경선 기회를 얻어 경쟁자인 황상무 전 기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광재 의원과 대결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다소 늦은 다음 주쯤 주요 지역의 후보가 결정됩니다. 논란 끝에 경선을 하기로 한 서울시장 후보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로 우선 확정됐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출마 여부를 아직 고심 중인데 오늘 오후까지 최종 의사를 당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오는 25일까지 1차 경선을 벌입니다. 경선 최종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대결하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서 1,0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는 전투가 격화되고 있지만 평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이우 일대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민간인 시신 1,084구에 대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신의 75%는 기관총이나 저격용 총 등으로 살해됐고 300구 이상의 시신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지역에서 300건이 넘는 민간인 살해 의혹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ussian armed forces have indiscriminately shelled and bombed populated areas, killing civilians and wrecking hospitals, schools, and other civilian infrastructure. Actions that may amount to war crimes.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며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평화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러시아 측은 닷새 전에 우크라이나에 협상안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Мне очень странно слышать каждый день заявления украин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ого сорта, включая президента и его совет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водят на мысль о том, что им эти переговоры совсем не нужны, что они смирились со своей судьбой.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상안을 받지 못했다며 정상끼리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유엔과 크렘린궁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오는 26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실무 협의를 하고 오찬도 함께한 뒤 푸틴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유엔은 뒤따른 성명을 통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오는 28일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째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내며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을 멈출 양국의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외교부가 이들에게 가족을 통해서 연락한 결과 일부만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의용군 공식 SNS를 통해 문의한 결과 참전자의 사망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상이 회복된 지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여 명으로 사흘째 10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세상 현황 들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네, 확진자 추세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449명입니다. 어제보다 5,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사이에 100명 가까이 줄면서 700명대로 내려갔고요. 사망자 역시 전날보다 50명 정도 감소한 15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먼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진 이 주 중반에는 11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후 9만 명에서 8만 명, 그리고 오늘은 7만 명대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확진자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4주 전에는 무려 2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매주 8만 명 정도씩 확진자가 줄더니 오늘은 일주일 전보다 3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방역 지표는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확진자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60대 이상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KTX나 고속버스, 항공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됩니다. 단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대화나 이동을 자제해야겠고요. 음식을 섭취한 뒤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경로당 같은 노인 복지시설도 다음 주부터 문을 엽니다. 단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주말인 30일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직접 면회 가능해집니다. 먼저 면회할 대상은 4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확진된 경험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받아야 하고요. 방문하는 가족 역시 18살 이상이면 3차 접종, 그리고 18살 미만이면 2차 접종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됐다가 격리가 해제된 지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2차 접종 이상 마치면 됩니다. 일상 회복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거리두기 단계가 모두 풀린 뒤 첫 주말을 앞두고 경찰이 어젯밤에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2시간여 만에 50여 명을 적발했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된 뒤 맞은 첫 금요일 밤. 늘어난 교통량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음주 단속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주세요. 네, 실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기 시작합니다. 저기 광교에서 한 잔 했어요. 많이는 안 먹었는데 이거 나오고.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다가 붙잡히기도 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희가 통보 처분으로 과태료 10만 원 나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경기 남부경찰청은 주요 진입로 등 도내 52곳에서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접촉,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한 복합 감지기도 동원됐습니다. 따로 입김을 불지 않아도 호흡 중에 나오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일각에선 단속 거부에 1차 측정 거부하셨습니다. 2차 5분 뒤 2차 측정 가겠습니다. 때 아닌 야간 추격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을 보고 급하게 차를 돌려 도주한 건데 순찰차와 견인차가 뒤따르며 10여 분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붙잡힌 운전자, 확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한 운전자 5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예방활동과 상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매주 한 차례 실시하던 일제 음주 단속도 2차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남편 스스로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음 달 5일까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여 만에 검거돼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다음 주부터 2급으로 내려갑니다.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몸이 아프면 재량껏 쉬면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인데 과연 아프면 쉴 수 있을지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배송될 상품을 밤새 골라 담는 일을 하는 40대 A씨. 2달 전 확진돼 8일 동안 출근을 못했는데 모두 월차 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라 유급 병가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바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잖아요. 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월차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월차를 쓰지 않으면 받았을 휴가수당 100만 원도 손해를 본 셈입니다. 확진자 격리가 선택이 되면 다시 확진돼도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급으로 쉴 수도 없고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때 코로나 증상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생계 유지 등의 걱정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일을 했다고 답한 비율이 정규직의 2배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내려가면 이행기를 거쳐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먹는 치료제와 백신 접종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고 2025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 우선 실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포함이 안 되고 미보호 상태로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감염병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한 거고, 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권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조건인지 확인한 만큼 촘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0도가량이 높겠고요.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도 계속해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영동,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서울, 인천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이 27도, 대구는 26도가 되겠고 동해안은 강릉과 부산 21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의 구름 양이 오늘보다 더 늘어나겠고요. 월요일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